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3시간 동안 함께 진행하게 될 오은석 북송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북성 병아리반 경매를 왜 배우러 오셨습니까? 경매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 그동안 싸게.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북성에서 투자 활동 재밌게 하고 하시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예요. 왜? why.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나 물건 매입하려고 내가 이 물건을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 왜라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어요. 근데 저렴하게 낙찰받는 게 왜 중요해요? 저렴하게 매입하는 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렇죠. 매입금이 적으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고 투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익률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렴하게 취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 할 때도 급매, 극급매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트레이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이유를 가지고 대부분 오시는데요. 제가 부동산 경매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던데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어서 꾸준한 자산 증식.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경매. 절대 투자는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해봤자 시간이 지나서 보니 수익률이 더 높지 않고 정기적 스트레스가 엄청 커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즉 매매와 분양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경매 잡기가 어렵습니다. 물건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도 굉장히 심해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패참하고 있어요. 그 사이 가격 올라가 버리면 타이밍 놓치는 거잖아요.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경매로 가야 하는 건 매매로 가는 거예요. 경매 매매를 병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낙찰보다 더 적은 매매가 있으면 이를 잡아와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기에 맞는 분양을 하고 분양에 대한 부분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분양 잡아야 돼요. 규제가 되기 전에. 왜? 이 정도 가버리면 규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분양 규제에 있어서 투자자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규제는 전매 제한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타이밍에 대한 쌓임을 굉장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북성에서 병아리반부터 전략반, 투자반, 고수반까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게 타이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더니 결과적으로 제 자산을 키운 거는 타이밍이었다. 제 스스로 결론을 강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경매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경매 안 한다라면 상승기 때 이렇게 하고 하락기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경매가 있으면 상승이나 하락기든 관계없이 정부시장을 놓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게끔 매수 타임하면서 계속 자산을 키울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대에서 한 명이 낙찰받았습니다. 더본구에 있는 분이 옆 동네 가서 물건을 샀어요. 샀는데 여기 보시면 임차인 현황이 돼 있고 등기부 현황 이렇게 돼 있죠.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임차인 현황이라는 거는 해당 물건지에 소유자 이외자가 살고 있으면 전부 임차인으로 일단은 표시를 해줍니다. 법원에서. 임차인이든 아니든 일단은 표시를 해줄 때 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임차인으로 표시를 해줘요. 임차인으로. 왜 그래요? 그러면 이 임차인의 표시 내용 중에 임차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소유자 아는 경우는 임차인이 많죠. 아무튼 그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고, 임차인 현황이라는 걸 표시를 해줘요. 이 임차인 현황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기 쉽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지 업체에서 법원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기 좋게 표시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죠. 그러겠죠.
그 밑에 보면 등기부 현황이라는 것도 있어요. 등기부 현황. 이건 뭐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뭐겠어요? 등기부 현황은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내용을 보기 좋게 표시해 준 게 이게 등기부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봐도 다 나온 내용이에요. 법원 대법원 사이트에 가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좀 더 편하게 가공을 해서 좀 더 편하게 한눈에 빠르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현황이라는 얘기예요. 현황. 그래서 임차 현황은 놔두고 이제 등기부 현황을 보면 등기부 등본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훨씬 더 보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편합니다. 한 장에 보여주니까 계속 넘기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등기부 현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찰, 법원 경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권리, 우리가 얘기하는 권리 분석을 할 때 그 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임차인에 대한 권리, 등기부 등본의 권리에 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석하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납이 나타납니다. 미납. 보증금을 내고 입찰 가격을 써서 입찰을 했는데 변심이 생겨버리는 거죠. 변심. 그 변심은 왜 생깁니까? 막상 샀는데 이 물건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자가 있어요. 하자. 권리.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을 내가 떠안아야 되는 경우, 등기부 등본에 있는데 이 집에 다른 권리가 나한테 떠안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앞으로 분양할 것도 본다 그러면 저 지역 근처로 해가지고 분양하는 것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의 내가 목적에 따라서 봐야 되는 물건이 달라요. 이 지역 내에서 내가 아파트를 갭을 작은 걸 잡고 싶다? 그럼 7호선 라인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재개발을 보고 싶다? 1호선 라인도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데 입지가 계속 좋아지는 곳을 찾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역세권으로 변할 그 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를 봐야 되겠죠. 분양 아직 멀었잖아.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도 투자하는 거를 패턴을 달리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도 로드맵을 다르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지금 얘기한 패턴은 반복됩니다. 어느 지역이든 반복돼요. 왜냐하면 구도심과 새로 지어지는 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이런 지도 내에서도 단순하게 교통이 어디가 좋아 이런 것보다 그 교통이 좋아지는 걸 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개발이 될까? 이렇게 하면서 지역 임장하실 때 지역의 청사진을 눈으로 자꾸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 낙찰 받았다 생각하고 보세요. 그래야지만 실감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낙찰을 받으면 방법은 일단 협상을 하고, 협상이 안 되면 인도명령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다 놓지 않고 명도 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대부분 경매에서는 저희가 받는 거는 명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건 공매와 관련된 내용이고, 명도 소송까지 가는 거는 이미 실패한 명도예요. 경매 물건에서 명도 소송까지 간다는 거는 명도를 잘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거의 경매에서는 의미가 없다. 근데 경매에서 이 명도 소송은 그런 물건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인도명령으로 떨어지지 않는 물건을, 특수물건을 들어가시는 경우고, 대부분 협상하거나 아니면 강제 집행 딱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제 집행을 위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잔금 납부를 하잖아요. 잔금 납부를 해야지 우리 물건이 되니까. 근데 잔금 납부하는 시점에서 곧바로 신청하는 게 인도명령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해요. 소유자면 소유자, 임차인이면 임차인, 아니면 점유자가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 납부와 동시에 무조건 한다. 원래는 6개월 안에 하면 되는데 저희는 잔금 납부를 동시에 합니다.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를 나타나냐면, 근데 우리는 명도는 배당기일 안으로 소유자, 점유자 모든 사람을 끝내겠다고 마음속에 결정하셔야 돼요. 이 기일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라는 게 나의 목표여야 돼요. 그래서 명도는 배당 기일까지 그 안으로 끝낸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걸 협상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셨죠? 확정하고 한 달이란 기간을 줬으면은 그 한 달 기간 내에 그건 내가 빨리 낼 수도 있고 늦게 낼 수도 있죠. 잔금 납부를 함과 동시에 저희가 소유권이 넘어와요. 근데 만약에 잔금 납부하기 이전에 이 물건을 우리가 경매가 진행하는 경매 물건이 근저당인데 근저당을 갚아버렸어. 취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낙찰 받고 나서도 그냥 물건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물건에 대한 이게 취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하죠. 너무 금액이 작으면 취하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정말 좋았다 그러면 잔금 납부 기한 날짜 정해지기 전에 미리 자서 다 해놓고 요입당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그 지역이 막 상승을 하고 있어. 이거 너무 잘 받았어. 막 한 달, 두 달 사이에 막 널뛰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널뛰기 하면은 채무자도 갚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물건이 정말 잘 받았고 취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무조건 미리 준비하셨다가 대출이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잔금 납부를 곧바로 첫날 막 쳐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만약에 취하되면 내 물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잔금 납부 하게 되면 빨리 하게 되면 내 물건이 되니까 요 잔금 납부의 기한에 대한 것도 약간 전략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잘못 받았어. 지금 그거를 하셔야 돼요. 잘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주어진 기한은 딱 일주일밖에 없어요. 돈을 손해보지 않고 내가 취하를 시킬 수 있는 거, 특히 서류상으로 취하 가능한 건 딱 일주일. 근데 여기에 하자가 있어야 취하를 시켜주지 문제가 없는데 취하시켜주진 않아요. 그 하자가 내가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잘 받을 거기 때문에 불허가 신청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걸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7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